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통합과학 강의 첫 시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많이 떨려요. 그래서 지금 한 10번 정도 NG를 내고, 이제 무조건 찍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고 다시 찍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고, 오늘 우리 통합과학의 첫 시간, 과학의 기본량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해가지고 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두 개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수소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원자핵이고 그 주변에 있는 게 전자예요.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필기가 잘 안 되네. 자, 요거는 이제 플러스라고 제가 쓴 겁니다. 자, 이 수소 원자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태양과 지구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게 S, the sun입니다. 태양이 있고 주변에 돌고 있는 게 E, earth,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생겼지만 규모가 다르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거를 숫자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해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지름이 0.1 나노미터거든요. 여러분 나노라는 게 요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0.1 나노미터는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인 거야. 반면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1AU래요. 이 AU라는 건 여러분 1.5 곱하기 10의 11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미터의 단위로 바꿔놓고 나니까 우리 오른쪽이 훨씬 더 큰 규모라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굴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150, 요 A가 이제 아토거든요. 아토. 150 아토초인데 여러분 아토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초니까 1초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죠. 1초보다 훨씬 짧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아토 표시하려고 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 다 알고 있듯이 1년 365일이죠. 1초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규모도 오른쪽이 훨씬 더 커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 수소 원자의 지름 외우세요. 막 수소 원자에서 막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외우세요. 이게 아니고 시간이든 혹은 공간이든 뭐 길이든 아주 작은 규모부터 아주 큰 규모까지 규모, 즉 스케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구나 라는 거를 느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규모에 따라서 제가 자연현상을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느낌 오죠? 미시세계라는 거 아주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뭐 미세먼지 할 때 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거시세계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거. 뭐 거인 할 때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시세계는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그 현상을 보통 설명을 합니다. 시간은 나노초 이하, 그 다음에 공간은 나노미터 이하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시가 중요해요. 우리 미시세계에 해당하는 예시를 보면 물 분자, 수소 원자, 나트륨 이온, 또 원자 핵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게 미시세계 안에 들어가요. 반면에 이제 거시세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볼 수 있는 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길 나가면 돌멩이, 암석, 뭐 나무, 아니면 뭐 강아지 이런 것들 우리 거시세계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넓은 공간 우리 우주로 가서 우주에 있는 별이라든가 은하 이런 천체들도 역시 거시세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미시와 거시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정도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시간, 공간 우리가 규모가 스케일이 아주 다양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다양한 규모를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값이 뭐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나오면 그 숫자가 너무 좀 복잡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접두어라는 걸 이용합니다. 접두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 말고도 접두어는 다양하지만 이 정도 안에서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접두어라는 거 우리 일상에서 이미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1미터, 1미터 몇 센치야? 1미터. 1미터 100cm죠. 그러면 센티가 뭐예요? 센티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어야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미터, 1미터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센티 이런 게 접도예요. 뭐 아니면 1km, 1km는 몇 미터죠? 네, 1000미터죠. 1km가 1000미터가 되려면 킬로는 그렇죠. 10의 3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접도입니다. 왼쪽으로 눈을 돌려서 표를 보시면 왼쪽 밑에부터 볼까요? 우리가 10을 데카, 10의 제곱 헥토, 10의 세제곱 킬로, 킬로 아까 1km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0의 3제곱씩 곱해서 10의 6제곱 메가, 10의 9제곱 기가, 10의 12제곱 테라, 메가 기가 테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대시, 마이너스 2제곱 센티, 마이너스 세제곱 밀리, 그래도 마이너스 세제곱씩 또 곱해가지고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번 외워주셔야 돼요. 딱 지금 표에 오른쪽 접두어 칸에 손으로 이렇게 딱 알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내리면서 뭐 영어 단어 외울 때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한번 빈 종이에 외워봅시다. 그리고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도 빈 종이에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10 써요. 10의 1제곱이죠.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그리고 10의 세제곱씩 곱해서 10의 6제곱, 10의 9제곱, 10의 12제곱. 오른쪽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또 마이너스 세제곱씩 곱해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12, 여러분 DA 요게 데카입니다. 데카, 12데카.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 비슷해요. D만 쓰면 돼. A를 빼면 돼요. D만 쓰고 데시라고 읽어요. 데시. 데카, 데시. 오른쪽부터 해볼까요? 아니, 왼쪽부터 해볼까? 왼쪽부터? 왼쪽부터 해봅시다. 12 데카였어요. 10의 제곱 헥토. 헥토. 10의 세제곱 우리 많이 쓰죠? 여기 H에다가 약간 짝대기 하나 더 긋는 느낌으로 K로 바꿔서 킬로. 헥토, 킬로 됐죠? 그 다음에 10의 6제곱부터는 메가기가 테라. 아까 입에 붙게 메가기가 테라. 메가기가 테라. 그래서 메가기가 테라. 메가기가 테라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줄 볼게요. 자, 10의 마이너스 2제곱 우리 뭐였습니까? 맞아요. 센티였죠? 센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밀리. 그 다음에 밀리가 M이잖아요. 그쵸? M을 좀 멋지게 써요. 멋지게 쓰고 마이크로. 마이크로. M에서 반쪽을 떼버려. 그러면 N이 돼버리죠? 나노.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요 대시 요거를 약간 거꾸로 쓰는 느낌? 그러니까 P가 돼버리죠? 피코 되는 거예요. 피코. 여러 번 백지에 쓰다 보면 이제 외워질 거고 문제를 속도 내서 풀려면 이제 외우고 나서 뭐 메가는 10의 6제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나도록 해야지 아마 뭐 단위를 바꾸는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시간과 길이를 우리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 값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측정하는 그 방법을 볼 건데 방법이 과거의 방법이랑 지금 현대의 방법이 달라요. 과거에서 현대로 가면서 좀 더 측정하는 방법이 정확해지고 정밀해지겠죠. 그리고 또 뭐 과거라고 해서 항상 뭐 같은 방법만 있던 건 아니죠. 과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고 지금 현대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대표적인 과거의 방법, 대표적인 현재의 방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시간부터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때 뭐를 이용했냐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 하늘을 올려다 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 천체 있죠. 천체들의 주기적인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한 거예요. 뭐 해가 뜰 때부터 다시 뜰 때까지. 뭐 달이 보름달 모양에서 다시 보름달 모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어떤 천체의 주기적인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앙불구, 해시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시계에서 그림자 있잖아요. 그 그림자가 얼마나 길게 나타나는가
그게 사실 태양의 고도랑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이렇게 계절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의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를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림자의 위치가 태양 반대편에 생기잖아요. 근데 태양이 아침에 이제 동에서 떴다가 그 다음에 뭐 12시에 남쪽에 가장 높은 고도 찍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서쪽에서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의 방향을 통해서 그림자가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태양의 위치를 또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림자의 방향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앙부율구라는 방법을 이용했구나. 근데 앙부율구는 여러분 요거 태양을 이용하는 거니까 밤에는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과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법은 아주 지금보다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현재로 오면서 굉장히 정밀한 시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정밀한 시계가 바로 세슘을 이용한 세슘 원자시계예요. 원자시계. 이 세슘 원자시계라는 게 뭐냐면 세슘 원자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슘 원자가 되게 주기적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슘 원자가 약 91억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있죠. 이 세슘 원자가 약 91억 번 진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1초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뭐 실제는 91억 번이 아니고 여러분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뭐 91억 얼마 그 번만큼 진동하는 4시간을 1초의 기준으로 삼자. 굉장히 정밀하고 오차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슘 원자 시계를 요즘은 이용을 합니다. 근데 뭐 시간뿐만 아니라 길이의 측정 방법도 다양해졌겠죠. 길이의 측정 방법도 볼까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길이를 측정할 때 또 눈에 보이는 거, 내 몸을 이용하는 거죠. 나의 뭐 발걸음으로 몇 걸음 정도의 길이다. 아니면 이제 고대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우리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만큼의 길이를 이렇게 큐빗이라고 해가지고 뭐 몇 큐빗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막대기를 이렇게 막대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막대기 길이 기준으로 뭐 몇 막대기에 해당하는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길이를 측정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아니죠. 요즘에 우리가 빛이라든가 전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또 길이를 측정합니다. 빛을 이용한다는 건 우리 빛의 속력이 일정한 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근처에 있는 이게 벽이에요, 벽. 이 벽이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거리가 궁금해요. 그러면 레이저를 들고 레이저를 벽에 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저가 벽에 이렇게 부딪히고 다시 반사돼서 되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저 뭡니까? 우리 빛이잖아요. 빛의 속력은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빛의 속력 제가 V라고 쓸게요. 그 다음 내가 쏘고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 T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용해서 거속시 공식에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벽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D는 빛의 속력 V로 T라는 시간 동안 얘가 왔다 갔다 2번 왕복을 했으니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거리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을 우리 그 GPS 알죠? GPS를 이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GPS에서도 이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위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인공위성. 인공위성 중에 이제 GPS에서 사용되는 위성을 우리가 항법 위성이라고 하거든요. 항법 위성. 그러면 이게 지구예요. 지구에 수신기가 있어요. 수신기가 이렇게 있고 요게 항법 위성이에요. 위성이 이렇게 있으면 위성에서 내가 이 수신기로 이렇게 빛을 보내는 거죠. 뭐 실제로 수신기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위성에서 빛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얘가 나 언제 출발했는지, 이 빛이 언제 출발했는지 그 출발 시각의 정보와 그 다음에 이 위성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위성의 위치 정보를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수신기에 그 신호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출발하고 출발한 시각부터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빛이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 거리를 구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 위성으로부터 뭐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아냈어. 뭐 D만큼의 거리야.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뭐 구 어딘가에 지표면상에 수신기가 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그런 위성이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위성에서 얘가 빛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의 정보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아주 정밀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시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GPS 항법 위성 안에 아까 배웠던 그 세슘 원자시계 있죠? 그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GPS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길이를 특정하는 거, 그리고 시간을 특정하는 거 둘 다 연결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전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현미경도 이용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규모도 특정할 수 있게 됐고 또 아주 큰 규모도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 거야.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시간과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 우리 물리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물리량이라는 건 우리 자연현상들 있잖아요. 그 자연현상의 특징을 숫자로 나타낸 거, 수치화한 거, 그거를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리량을 우리가 이거는 진짜 기본이 되는 물리량이다. 기본량과 그리고 기본량을 가지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량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기본량은 총 7가지거든요. 기본량 7가지. 얘네는 뭐 다른 물리량을 가지고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기본량? 그렇죠. 뭐 시간. 여러분 시간을 뭘로 시간을 표현해요? 시간은 그냥 시간이지. 기본량입니다. 아니면 길이요. 아니면 온도요. 아니면 질량이요. 그리고 또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또 뭐가 있냐면 전류 있고요. 광도 있습니다. 광도라는 거 이제 빛을 내는 그 광원, 빛을 내는 그 물질이 얼마나 밝은 빛을 방출합니까?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물질량. 물질 이루는 뭐 입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시간, 길이, 온도, 질량, 전류, 광도, 물질량이 7가지 기본량이고 얘네들의 단위를 이제 국제 단위계인 SI에서 요 단위로 우리 쓰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기본 단위라고 해요. 기본 단위. 기본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시간의 기본 단위 뭘까요?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크, 초입니다. 초. 길이는 미터고요. 온도는 우리 뭐 일상에서는 몇 도야 이렇게 섭씨 온도를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K 대문자로 쓰고 켈빈 절대 온도로 써요. 켈빈. 그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광도는 여러분 소문자로 CD라고 쓰고 칸델라라고 읽으시면 돼요. 칸델라. 광도의 단위 칸델라. 물질량의 단위는 MOL 쓰시고 몰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몰.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아래 이렇게 가리고 얘네들 기본 단위가 뭔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유도량은 뭐가 있냐? 여러분 유도량은 매우 많겠죠. 매우 많습니다. 뭐 유도량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빠르기 속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분에 얼마나 이동했습니까? 거리잖아요. 거리란 거 길이니까 단위가 미터일 거고 시간이라는 거 우리 초 단위로 하기로 했으니까 세크. 그럼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뭐 유도량은 아주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유도량 몇 가지 단위를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유도량의 단위인 유도 단위는 그 물리량 사이의 어떤 관계식,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몇몇 좀 중요한 유도 단위들은 따로 아예 얘는 단위를 이렇게 부르자라고 지정되어 있기도 해요. 일단 넓이요. 여러분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넓이를 구하잖아요.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인 거죠. 그럼 길이의 단위 우리 미터라고 했으니까 얘는 미터 곱하기 미터. 제곱미터. 이게 넓이의 단위인 거야.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 우리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니까 넓이의 단위 제곱미터에다가 높이도 또 길이죠? 길이의 단위 미터 한 번 더 곱해가지고 세제곱미터. 이게 이제 부피의 단위가 되겠죠. 밀도는요? 밀도. 우리 밀도 어떻게 구하지? 밀도.
밀도 공식. 그렇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아까 세제곱미터라고 했고 질량의 단위 우리 킬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농도. 농도라는 건 그 부피에 그 물질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물질량이야. 부피분의 물질량. 아까 물질량 단위 기억하세요? 물질량? 몰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몰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를 갖습니다. 물질량. 그래서 농도의 단위 몰 퍼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또 연습해 볼게요. 계속. 속력. 아까 했죠. 뭐 속력이든 속도든 내가 얼마나 빠릅니까?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길이를 이동했습니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길이의 단위 미터를 시간의 단위 초로 나눈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건 가속도가 우리 좀 뒷단원 역학 시스템 할 때 자주 나올 거거든요. 가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단위가 속도의 단위겠죠?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입니다. 시간이란 건 세크죠. 그럼 여러분 이거 단위는 미터 퍼 세크는 세크분의 미터 이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크니까 뭐 1분의 세크 이렇게 해주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세크 제곱분의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는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은 우리가 보통 힘을 F라고 많이 쓰죠. F는 그렇지 MA,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그럼 단위도 그걸 가지고 유도하면 되는 거죠. 힘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A가 가속도인데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바로 힘의 단위인데 힘은 중요한 물리량이다 보니까 우리가 힘의 단위를 따로 단위를 만들자라고 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우리는 뉴턴이라고도 씁니다. 뉴턴이란 단위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게 바로 압력이거든요. 그럼 압력이란 건 결국에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면적분의 힘인 거죠.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고 면적이란 거 아까 위에서 했죠. 미터 제곱이라고 했고 그러면 제곱미터라고 했고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킬로그램 지금 이거 분모의 미터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풀어서 한번 써볼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분자에 해당하는 게 세크 제곱분의 킬로그램 미터 분모에 해당하는 거 미터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미터 제곱 세크 제곱분의 킬로그램 미터 선생님 친절하죠? 미터 칙칙 지워지면 이게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압력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단위를 우리가 PA 파스칼이라고 또 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에너지랑 일은 여러분 같은 단위를 씁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도 마찬가지죠. 힘의 단위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다가 이동거리의 단위니까 미터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죠. 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을 또 우리는 줄이라고 다른 단위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펴본 거는 힘은 뉴턴, 압력은 파스칼, 에너지 혹은 일은 줄. 얘네들은 우리가 기본 단위를 조합해가지고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저마다 따로 단위가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배운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인 유도 단위만 설명을 해준 거고 만약에 이제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설명한 유도 단위가 요거 말고도 있다면 그거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통합과학 1의 첫 시간 우리 어떤 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함께 연습해 봤습니다. 이게 잘 되어 있어야지 또 뒷단원의 공부들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강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좀 더 유튜브 촬영에 적응되어 가지고 오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위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첫 시작